보안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카오 항공보안 패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가셉이라는 글로벌 항공보안 계획 그 개정을 위한 TF팀에서 TF 멤버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그 항공보안 위기라고 불리는 이런 때에 웬 보안 문화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 보안 문화는 아이카오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이카오에서는 이 보안 문화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 어떤 좋은 정책이 들어오더라도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일시적으로 그냥 그 조치에 그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보안 문화가 기반이 돼야 어떤 정책이 들어와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2020년 그리고 2021년을 항공보안 문화의 해로 지정을 해서 2년 연속 그 보안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항공사회가 노력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카오에서는 보안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Security culture is a set of security-related norms, values, attitudes, and assumptions of all entities and personnel within the organization 이라고 해서 보안 문화는 그 보안 모든 이해 관계자가 공유하는 그런 규범, 가치, 그다음에 태도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보안 문화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Security should be everyone's responsibility. 네. 이 보안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보안 검색요원 혹은 경비원 이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조종사가 됐든 관제사가 됐든 정비사가 됐든 심지어 일반 승객이 되었든 간에 이 보안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보안을 중시해야 되는 것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중심으로 어떻게 정책이 수립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보안이 어떤 한 부류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추진해야 될 그런 것들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안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항공 안전 분야를 좀 예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항공 안전관리 시스템 SMS에서는 이 항공 안전관리 시스템이 잘 체계가 잡히기 위해선 세이프티 폴리스라는 정책, 어슈런스라고 하는 안전 보증,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위험 관리 체계, 그 다음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안전 증진, 이 네 가지 큰 기둥이 잘 수립이 되었을 때 SMS, 항공 안전 관리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네 가지 기둥 맨 아래 보면 탑 레벨 커미트먼트가 있고요. 그 위에 세이프티 컬처, 안전 문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둥이 아무리 잘 세워지더라도 그 밑에 어떤 최고 경영자의 안전이나 보안에 대한 의지, 그리고 보안이나 안전에 대한 어떤 문화가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항공 운송 사업자든 공항 운영자든 어쨌든 수익을 중요시하는 어떤 기업입니다. 수익이 나야 계속 항공사든 공항 운영자든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수익을 너무 중요시해서 안전이나 보안을 이렇게 도외시하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안을 너무 중요시해서 우리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보안에만 투입하고 인력을 보안에만 투입하면 이 회사는 또 수익이 악화돼서 경영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카오에서는 이러한 가치, 이 두 가지 가치를 구분할 때 매니지먼트 레벨 밸런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가 잘 조화되어야 한다. 근데 이 조화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아이카오에서는 끊임없는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혹은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 평가를 통해서 통계에 기반한 이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보안 사고나 이슈, 혹은 항공보안 자율 신고, 혹은 최근에 공항 보안검색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어떤 위해 물품이나 안보 위해 물품의 어떤 통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통계 기반,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매니지먼트 밸런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그 가습이라고 하는 글로벌 항공 보안 계획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항공 보안 계획은 2016년 유엔 안보리 그 결의문 2309에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이런 테러 행위임을 재확인하고 특히 항공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항공 분야의 어떤 범죄 예방 같은 경우에는 아이카오의 모든 것을 유엔이 위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 아이카오는 이 가셉이라는 글로벌 항공 계획을 만들어서 유엔 안보리의 이런 의사 결정에 화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가셉은 현재 개정된 지 5년이 지나서 2025년 그 개최 예정인 아이카오 그 정기 총회에서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셉 TF 개정팀에 제가 참여를 해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여기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오늘 세미나의 주제와도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가셉은 5가지 주요 우선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험 분석 기능을 모든 제약국이 강화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보안 문화 그리고 종사자 직무 역량 강화를 해야 하고요. 세 번째 첨단 장비를 개발하고 제도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네 번째 보안 감독 및 수준 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과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개정안이 잡혀서 다음 이사회 때 승인을 추진을 하고 있냐면, 이 5가지 프라이어리티 아웃컴스라고 하는 주요 우선 과제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다. 이것을 모든 국가가 반드시 목표로 하고 추진할 수 있게 이거를 프라이어리티 아웃컴스를 글로벌 골스라고 이렇게 좀 명칭을 명확화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이 보안 문화와 종사자 직무 역량 강화를 2개로 나눠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문화 활동이 그냥 2021년도부터 2020년 2년 동안 글로벌 항공보안 그 활동 이런 것들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약국이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강화해야 될 어떤 골로 목표로 이렇게 명확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인적요인 관리 강화. 아이카오에서도 최근에 항공 보안 장비들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공 보안 장비가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비싼 장비를 갖다 놓더라도 이것을 결국 운용하는 것은 우리 보안검색요원입니다. 우리 보안검색요원들의 어떤 인적요인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 보안검색요원들이 직무 역량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게 어떤 다양한 교육이나 훈련, 평가 체계를 우리가 가다듬어야 한다는 게 아이카오 가셉의 개정 방향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보안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양공항공사와 함께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국민들께 항공보안 365라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문화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도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양공항공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 보안검색요원들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 이런 것들, 이런 게시물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기사 검색만 해보셔도 어떤 승객들의 어떤 이런 갑질, 그러니까 보안 검색 자체를 나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어떤 절차라고 생각하기보단 어떤 불편한 것,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될 보안 문화가 현장에 있는 보안 검색요원들의 업무가 너무 좀 과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김포공항 같은 이런 메이저공항 같은 경우에는 승객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요. 지방의 군소공항 같은 경우에는 승객은 없지만 없는 만큼 또 그 인력이 적게 운영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또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내반입 금지 물품이 적발됐을 때 또 이걸 개봉 검색을 해야 되고요. 개봉 검색을 해서 포기 물품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 물품을 잃어버리게 되는 승객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또 다분하고요. 그래서 이런 개봉 검색을 끊임없이 줄여서 보안 검색 효율성도 높이고 또 민원도 줄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TSA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 TSA에서 최근에 발표한 이런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 작년도까지 코로나로 승객이 급감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이 firearms라고 하는 이런 총기류가 반입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TSA는 2022년에 이 총기류 휴대 반입 시 벌금을 14,950불,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에 달하는 이제 벌금을 이제 매기는 것으로 그 기준을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주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총기를 휴대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포되는 등의 아주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TSA에서는 이제 TSA 프리체크라는 승객 검색 간소화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특정 그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승객은 좀 더 간소화된 보안 검색을 받고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총기류를 휴대수화물로 가져가다 적발된 승객은 향후 5년 동안 이런 TSA 프리체크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박탈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공항 이용할 때마다 어떤 와치리스트에 등록이 돼서 그 승객이 보안 검색을 받을 때는 보다 정밀 보안 검색을 받는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내반입금 물품이 여전히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양공항공사, 저희 공단, 정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내반입금지 물품은 아직도 많이 적발되고 있고요. 그냥 좀 위해성이 적는 렉스라고 하는 액체 분무 겔류를 제외하더라도 240만여 건에 달하는 이런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최근 3년간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우리 항공보안법의 44조에 보면 항공기 위험물 탑재죄가 있긴 하지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년 이하의 벌금을 실제로 부과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그 보안 검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보안 문화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정부, 공항 운영자, 국민에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정부입니다. 위험 분석 기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가셉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골 혹은 주요 우선 과제가 바로 위험 분석 기능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항공운송 사업자들, 공항 운영자들, 샘즈라고 하는 위험 보안 분석 관리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안전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probability, 즉 발생 가능성과 severity라고 하는 심각성, 이 두 가지를 놓고 매트릭스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아이카오 다큐나 혹은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에서 요구하고 있는 심각도가 아닌 그 취약성, 그 다음에 위협, 그 다음에 그 파급력, 이 세 가지 팩터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어떤 위험관리 체계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도 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이런 위험 평가에 근거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사업자들이 그 한정된 보안 자원,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정착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안 문화 활성화입니다. 아이카오에서도 이번 가셉 개정안에서 보안 문화를 제 두 번째 목표로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보안 문화는 단기적으로 정착이 되진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꾸준한 플랜을 가지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할 때 긍정적인 보안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보안 문화가 정착이 되면 어떤 보안 분야에 새로운 위험이 등장했을 때도 레질리언스라고 하죠. 우리가 그 탄력성 이런 거를 발휘해서 좀 더 그 위해성을 낮출 수 있다. 스스로 그런 체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국민 인식 전환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승객이 상습적으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을 시도하고 특히 그러한 물품들이 안보 위해 물품일 경우에는 이런 승객들을 좀 제재하는 방안을 이제는 강구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공항 운영자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보안 문화 관점인데요. 먼저 조직 문화 개선입니다. 물론 그 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영 효율성과 보안 사고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안 사고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특히 이 보안은 의도된 위험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와 달리 이렇게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안전사고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부터 저기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까지 보안이 우리 모두 최우선의 가치이다 라는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스스로 이런 문화를 개선해 나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보안검색요원들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 장비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다. 제가 자율신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런 신고들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급여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재원에 대한 어떤 확보 방안은 이제 뒤에서 이제 다른 발제자분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보안검색요원의 직무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보안검색요원들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아주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교육 체계, 그 다음에 훈련 평가 체계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하고 그래서 아주 그 역량이 충만한 우리 보안검색요원들, 그 다음에 의지가 충만한 보안검색요원들이 현장에서 그 보안검색 업무에만 아주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입장에서의 보안 문화입니다. 보안 검색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안 검색은 그냥 불편한 것,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나의 생명,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여행하는 내 가족과 내 가족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다라는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 국민들 여행 가시기 전에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이렇게 잘못 사용하셔서 현장에서 개봉 검색하고 포기 물품 하는 경우 상당히 많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런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 여행 가시기 전에 출발지에서 휴대 물품과 위탁 수화물을 챙길 때부터 이런 항공보안 365를 좀 적극 활용해서 물품을 잘 분류하고 현장에서 개봉 검색하는 일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께서도 좀 이런 인식 전환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이런 자율신고제도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율신고를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보안검색요원이나 경비원들이세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일반 국민들도 쉽게 그 보안검색을 받으면서 발견했던 이런 보안 위해 요인들에 대해서 쉽게 누구나 잘 신고를 하고 이런 보안을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앞으로도 공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항공보안 산업이 특히 항공보안이 큰 위기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위기는 곧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좀 기회로 삼아서 그동안 우리가 묵혀놨던 어떤 항공보안 분야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다양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테이블로 올려서 활성이 토의하고 또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비 온 더위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이 훨씬 제고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환 연구원님, 승객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면 어때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문화만 가지고 될까요? 네, 이런 그 과태료 제재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좀 인식에 대한 좀 전환이 좀 기반이 돼 있어야
인식 전환을 위해서 그런 충격요법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충격요법도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공공대학교 유인호 교수님께서 최근에 검색 요원들에 대해서 그 처벌에 관련된 부분이 논점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